대한 교양 생존교양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존교양 팟캐스트 코너 부동산 유치원 지난화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산 작가님부터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선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부원장을 노리신다고 들었습니다. 갈매기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부동산 유치원의 부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한 몸 불살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하지만 무게감 있으신 우리 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돈 벌고 싶어하는 대장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1시간째 재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입이 다 풀려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지금이라도 아파트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입니다. 이거는 저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빌라를 살고 있었는데 2월 달부터 집을 내놓기 시작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그렇게 알아봤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강북이랑 노원 쪽을 봤었거든요. 집값이 너무너무 오르는데 이 순간에 내가 저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바보 되겠다 싶어서 2월부터 집을 팔기 시작했다가 아직도 집이 안 팔려서 그 살려던 집이 1억 5천씩 오르는 거 보면서 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마음에서 영끌 정도가 아니고 조상 묘를 팔아서라도 아파트를 산다는 친구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 30대 후반입니다. 이 3040 패닉바잉은 요새 엄청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아파트 패닉바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요. 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너무 그거에 편승한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중에 아파트만 바라보는 관점도 과거에서 이제 봤던 학습 효과? 아파트 사면 돈 번다. 이런 학습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도대체 왜 패닉바잉 할까요? 저하고 제일 연배가 비슷하신 우리 갈매기님. 패닉바잉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서 물건을 이제 사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왜 패닉이 왔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네네. 해보면, 주변에 자기와 소득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 친구가 4년 전에 걔는 그 돈으로 집을 샀어. 나는 그 돈으로 그 옆에 전세를 살았어. 근데 4년이 지났더니, 계층이 달라졌다? 만났을 때 네네. 눈빛이 달라요. 턱이 한 3도씩 올라가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를 샀던 동생도 있고요. 와우. 지금 제일 비싼 집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시 미분양일 때 거의 지나가다가 줍줍으로 해서 오 마이 갓. 계약을 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오빠도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집을 사게 했고, 그래서 그 오빠가 지금 그 여동생을 거의 만날 때마다 업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계층이 벌어진다라고 표현할 만큼 각자들의 이제 부를 만든 그 차이가 나버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따라잡지 않으면 영영 집을 살 수 없고 영영 나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네. 결국 패닉바잉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하시는 말씀이 노태우 때 복부인이 왜 생겼는지 아냐. 이 약간 그때도 막 집값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복부인들이 나타나서 아줌마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 저희 또래가 지금 약간 이렇게 치이기 시작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런 아줌마들은 아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에 재건축된대 이러면은 가서 그냥 계약금 찔러놓고 이러는 30, 40대 아저씨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 아파트라는 어떤 우리 공공재와 투자재에 아주 민감하게 섞여 있는 이 어떤 상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인기가 없었던 적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물론 있었습니다.
자, 대치동 바로 앞에 있는 음마 아파트 그 처음 지어질 때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저희 나라가 산하 제한 시작할 때였거든요. 우리나라? 네. 예, 우리나라 산하 제한이 있을 때였는데 결혼한 아버지들이 가서 그러니까 피임을 안 해도 안 나오는 그 정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분양권을 줬어요. 음마 아파트. 레전드 전설 같은 이야기네요. 신화 속의 이야기. 거의 몸을 희생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자, 그런 시기가 있었단 네, 말이죠. 그리고 방금 갈매기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가 미분양이 됐었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게 잠깐 쉬었던 그 시기였던 거지 한 번도 차가운 적이 있었냐? 아니, 물론 있죠. 시기와 지역과 어떤 단지에 따라서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차가웠을 때는 기억하지 못해요. 잘 사람들이. 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자꾸만 팬데믹 자꾸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 코스피 주가가 1,400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저희 찍고 있는 이 날짜에 3일 전만 해도 2,400이 넘었었어요. 네. 단 6개월이 안 걸리는 사이에 1,400이 했던 주가가 2,400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죠. 자, 그랬는데 1,400에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시각을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때가 오히려 훨씬 무서울 때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좀 더 예전 이야기지만 거제도에서 자, 거제도가 갈매기는 알고 있는데 뭐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입니까? 조선소죠. 자, 조선소가 지금 한 2년, 3년 전에 조선소가 어땠죠? 아, 사실 제가 이제 전직이 그쪽 관련 일이어서 리먼 쇼크 2008년도 그때가 그 터지기 직전이 조선해운이 가장 호황이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12년이 지났죠. 그 당시에 이후에 저가 수주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소위 바닥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닥입니다. 조선업이. 자, 3년 전에 저는 뭘 봤냐면 조선소 있던 1차 밴더, 2차 밴더 다 망한다. 거제도, 원룸, 다세대 매물 급증. 그 뉴스 터지자마자 제가 아시는 사장님은 내려가셔서 아파트 다 사셨어요. 상가 다 사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뭔 것 같으세요? 정부가 살려줄 것이다. 정부가 조선업 못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죠. 근데 발상의 전환이긴 한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 약간 제가 복부인 얘기도 했지만 아파트를 굉장히 이제 투자재로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아파트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공공성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아파트는 당연히 투자 대상 아닌가? 그것도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공공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을 아파트로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파트가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저희 나라처럼 면적에 대한 그 제한이 적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공급량이 만약에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 상품처럼 찍어낼 수 있다 하면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어느 순간인가 주거 공급에 대해서 이제 한 자리를 잡고 근데 그게 이제 터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갖고 싶어 하는 아파트. 뭐 광고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근데 저는 공공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한 가족들이
제가 부동산을 처음에 입문한 게 경매였습니다. 경매. 부동산 경매 중에 가장 쉽게 많이 했던 게 아파트랑 다세대였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서 임차인이던 소유주던 명도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경매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분들은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보내면서 가족들을 보게 됐어요. 저희 눈에는 저를 원망하는 그 눈빛.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제가 송두리째 뺏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투자재가 아니라 저는 오로지 투자재로만 봤었거든요. 모든 부동산은 다 투자재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몇 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공공성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안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는 또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공공성을 좀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분이 각각 이제 좀 다른 시선을 제가 보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시점에 대한 발상의 전환,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또 전환,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패닉 바잉이 진짜 저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0년 뒤에 갈매기님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확신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가 되어 있다는 부자의 기준이 뭔가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문제죠? 자, 부자에 대한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최소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30년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산다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궁금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거 아파트 아니에요. 납이에요. 납. 금보다 은보다 텅스텐하고 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자, 그 시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할 거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자기 모습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그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30년을 올곧이 투자할 수 있다? 20년을 투자할 수 있다? 과연 그게 정말 맞을까라는 의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전. 이제 근데 그 말씀에는 30년간 아파트를 원리금 분할 상환한다는 이제 이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의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중위값이 거의 9억, 10억에 이제 육박을 하는데 대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지금 도래했고 바꿔 말하면은 지금 패닉 바잉하는 세대 중에는 어디선가 정말 영끌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돈을 구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설령 30년을 갚는 그런 대출을 짊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에게는 3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혹은 6개월 뒤 당장 그 오름을 내가 오롯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패닉 바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집은 아까 이제 금속류를 말씀하셨는데 혹은 주식, 투자 이제 이런 부분하고 저는 집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납을 잔뜩 보유해서 그걸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가의 매도를 해서 이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집은 사실은 제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가족이 거주하는 곳. 그러니 거주하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 얘가 돈도 올라줘. 그러니 거주에 대한 개념과 투자에 대한 개념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더 위안을 하는 거죠. 좀 떨어져도 살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런 패닉 바잉의 어떤 이 현 시점,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과거에 봐왔던 것, 같은 시기에 집을 샀던 사람과 사지 않았던 사람의 계층이 나눠지는 이 현상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자기가 그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고민하는 후배가 있다. 예를 들어 뭐 회사에 맨날 대표님 저 집 아파트 사요 말아요. 여기 사요 저기 사요 이러고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얼마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있니? 그지예요. 그럼 열심히 돈 모아라. 네. 저는 무주택도 전략이다.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아파트 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아파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사는 아파트도 올라가죠. 결국엔 그걸 팔아서 다른 걸 살려면 못 살 가능성도 높아요. 맞습니다. 또 내가 산 아파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목표를 아파트를 사는 게 목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사용하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성도 있고 사용제도 있고 투자제도 있고 이 주거용 시설은 다 같은 그 개념에서 봐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남들이 다 편승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바심 내고 편승해야 될까? 그러니까 회사에 만약에 작가님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왜 사야 되는지를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걸 사서 어떻게 하려고, 또는 본인이 남들이 사니까 그럼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사라고 해요. 저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확신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맞죠? 맞아요. 네. 아파트를 사는 게 맞냐 아니냐는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시라는 거죠. 공부하시고 그러더라도 아파트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공부하시면은 내가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앞으로 내가 뭐 언제 이렇게 끝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가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아파트만 계속 살려고 하니 아파트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국가는 이렇게 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받고 따르잖아요. 연경률도 올려주고요. 저리로 대출도 해주고요. 그런 방법들이 사실 있거든요. 바로 부동산 유치원 오셔서 들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우리나라 지금의 정부가 뭐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정부가 이런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꼭 해보시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기님 저희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거 맞죠? 이 완벽한 흐름 이거 뭐죠? 그런가요? 제가 한마디 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은 내가 거주하는 집은 언제라도 그 시기가 언제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한 채는 정말 나와 내 가족의 삶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을 언제 들어가느냐라고 고민을 한다는 것은
방금 그 개념에다가 이제 투자의 개념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유 되시면은 뭐 언제라도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사는 것에는 각자의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지. 그 본인은 예를 들어서 역 주변이 좋아 그럼 역세권, 난 물이 좋아 물세권, 난 몸이 자주 아파 병세권, 나는 스벅 근처에 살고 싶어 스세권. 각자의 기준에 맞게끔 지역 선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패닉 바잉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아파트가 됐든 주식이 됐든 그 어떤 물건이 되든 패닉 상태에서 행하는 그 결과는 제 과거 경험치로 볼 때 썩 좋지 못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된다. 이런 정도. 아파트를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그 환경과 형편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행위가 일어나야지 절대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것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흔히 싫어하는 폭락론자들이 아파트 값은 절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서로 저는 그 양극단이 같다고 보는 개념이 있거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자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려면 어디로? 부동산 유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생존교양 팟캐스트 부동산 유치원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